네. 오늘은 그림 동화책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번에 그 옛날 이야기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누구든지 옛날 이야기 작가가 되실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아무한테나 그 옛날 이야기 책을 써달라고 안 해요. 그 있는 걸 가지고서 각색을 해서 요즘 아이들한테 맞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창작으로 이름이 좀 나 있는 사람한테 그걸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 얘기 잘 만들고 싶다 하려면은 이런 그림 동화책이나 동화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동화책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 한 권을 쓰려면은 그 옛날 이야기도 누구나 쓸 수 있고 이 그림 동화 책도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사건이 딱 하나가 있고 뭐 하는데 그런데 잘 써야 돼요. 그 옛날 이야기 책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한 권이 나올 때까지 어떤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어떤 뭐가 필요한가 준비가 필요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은 창의성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서점에 가면 잔뜩 있어요. 그럴 때 이 책을 아이들이 혹은 이거를 사주는 엄마들이 이렇게 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창의성에 문제가 있어요. 창의적이어야 그걸 이렇게 사람들한테 읽히는 거죠. 그게 그건 거 같은 그런 얘기는 안 되죠. 제가 심사를 하러 갔었는데 이 네모데이지가 올라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모데이지를 계속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 심사위원들이 다 좀 연세가 있으셨어요. 뭐 이런 작품이 있어? 그러면서 이거를 좀 보는데 내용이 어떠냐면 돼지가 땡그라니까 이거를 수송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편하게 한 저 몸으로만 대고서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아, 돼지가 네모면은 굉장히 좋겠구나. 이렇게 올려서 착착착착 올려가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돼지를 어떤 틀에다가 네모난 틀에다가 넣고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데 그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거기에 돼지가 책 읽어주는 돼지가 있어요. 여기 땡그란 돼지가 하나 있죠. 얘가 아마 책 읽는 돼지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네모가 돼가지고 가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건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천국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엄청 많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걸 항상 읽어주는 돼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가 네모가 되면은 트럭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잘못해서 이 책 읽는 돼지가 그 트럭에 실렸네요. 이 돼지는 가서는 안 되는 돼지인데 그래서 보니까 딱 가다 보니까 이 네모 돼지가 천국으로 간다고 자기는 있는 책을 읽어줬는데 이 돼지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사면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도망을 왔어. 그러고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얘들을 죽음의 길로 하는데 그거를 일조했구나. 그러고서 그때부터 책을 읽어주는데 주인 몰래 작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음 얘네들이 네모가 됐을 때 트럭에 싣고 가는데 같이 얘가 실어요. 근데 이제 커브머리가 있거든요. 커브머리에서 자, 배운 대로 왼쪽! 그러니까 이 네모돼지 딱 왼쪽으로 쏠려요. 다음에 저쪽에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딱 쏠려요. 그러니까 트럭이 탁 넘어져요. 그러면서 이 돼지들하고 같이 탈출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기발나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이거를 밀었는데 어른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네모가 돼지가 무슨 네모야 그래서 저거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저거를 위해서 탈출을 한다던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저거 한다던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발하게 썼다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엉덩이 학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미대나 그림 공부도 했기 때문에 이거 그림도 자기가 그렸거든요. 근데 이
다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노란이도 다름에 대한 거거든요. 노란색만 고집하는 애가 나중에 여러 색깔하고 어울리는 거. 얘도 달라요. 엉둥이가. 왜냐면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이 저 뭐를 방구를 끼는데 선생님하고 똑같이 방구를 껴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남하고 다르게 껴요. 뿡뿡뿡 하는데 얘만 다르게 끼니까 선생님한테 혼나요. 너 왜 그렇게 끼니? 나를 따라서 껴라.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빵뽕 하고서 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 선생님이 맞아. 저렇게 낄 수도 있지. 그래가며 얘의 그 방구 소리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각자 이렇게 방구를 막 끼겠다는 거예요. 그 다름에 대해서 바로 이 국민의 학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똑같은데 소재가 아주 기발하잖아요. 그리고 방구 이 저거가 이렇게 색깔 채색해가지고 방구를 어떻게 표현해요?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름도 같이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종이에다가 십자가에 예수님 좀 한번 그려볼까요? 종교하고 관계없이. 그냥 손으로만 그려봐요. 어떻게 그려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을 그리거나 예수님을 그리고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눈에 안 띄는 거죠. 창의성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와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지껏 모든 사람은 십자가 그리고서 거기다 예수님을 그리거나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본 사람은 위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겠구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는 걸 봐야 돼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차이점이죠. 사람은 새로운 걸 보면은 따라하고 변형할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을 위해서 많은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빨강이라는 책을 봤어요. 얘가 빨강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딸기를 그리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것도 여러 개가 다 실패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잘 그리는데 얘만 잘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체리도 이렇게 그리고 신호등도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맨날 혼나요. 너는 왜 그렇게 그리느냐고. 딸기도 새파랗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얘는 파란색이 아니고 빨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너는 파랑이다 하니까 얘가 지가 파랑인 줄 알았죠. 이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인데 지가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사줄 때는 아 그렇구나 파랑을 저거하고선 이렇게 갖고는 없어 굉장히 어려워서 내가 이 저 누구한테 출판사 사람한테 좀 제가 쉽게 아이들한테 빨리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크레용 이야기를 그릴게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노랑이고 두 번째가 연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고서도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노랑이에요. 노랑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납품 뭐 하루리에도 납품되고 또 뭐야 그 저희 어제 술을 많이 먹었더니 자꾸 말이 잊어버리지네. 대교 눈높이에도 납품이 되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제 이 다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누구들이 다문화 엄마들이 이걸 가지고 딱 자기네들한테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써라 그랬어요. 이 사장한테 물어보고서.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열대 과일을 한 박스를 연말에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아주 쉽게 저거했어요. 자, 2019년에 전남 담양에 갔어요. 창작촌에서 3월부터 4달간 저거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방 안에 이제 밥 먹고 나면 다 방 안에 들어가요. 밥 같은 것도 거기서 다 공짜로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글을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왜냐면 글을 안 쓰고 저거 하는 사람은 막 그 남들은 다 글 쓴다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엄마들이 많죠. 저만 이제 결혼 안 하고 이 엄마들이 글도 안 되고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계속 수저랑 젓가락을 삶는 엄마도 있고 이불을 그렇게 맨날 빠는 엄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 저 글을 안 쓰면 저렇게 시간이 진진 남아가지고 괴롭겠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하고 주변을 이제 걸어 다니거나 차 타고서 옆에 구경을 다니고 그래요. 계속 그 글만 쓸 수 없으니까. 그 담양 가까이에 광주 생태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곰목을 봤어요. 그리고 그 생태공원에 3월달에 가니까 잎새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차차차차 잎새기 나와서 푸르스름하고 그것이 나중에 저거하고 진달래꽃까지 다 왔으니까 그것이 점점 변하는 걸 봤어요. 곰목 이런데 이게 하도 오래됐으니까 부러질까 봐 저렇게 새로 이렇게 지지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랬어요. 그게 참 저게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면 좋겠구나 했어요. 그 이제 킵을 떼뜨는 거죠. 됐다고 해서 금방 글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 이제 1919년 1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래서 희망을 주는 어떤 글이 좀 필요하겠구나. 아까 그 고목나무가 그 생태공원에서 싹 해놓은 거, 이 고목나무가 부러지려고 해서 지지대 세우는 거, 이거를 가지고서 코로나 시대 때 여러 사람들이 어려울 텐데 거기에 희망을 주는 것을 써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유미 선생님도 얘기하잖아요. 태어난다 사라진다 그거를 코로나 시대에 저거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코로나 시대여도 작가가 선택하는 게 틀린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난 진짜 답답하고 못 살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쪽으로 저거 하는 거예요. 어저께 여기 가수분들이 노래할 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딱그 휴대폰에다 들고 있는데 아픔을 노래하는 이런 가수들이 있어요.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뭐 하는 걸 그것만 노래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수의 취향이고 가수의 삶이고 그래요. 이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코로나를 가지고 얘기해도 그걸 결정하는 건 작가예요. 작가가 나는 이렇게 써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써야겠구나. 그래요. 예, 가끔 있잖아요. 작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특히 시를 쓰는 분들이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술을 먹다 보면 남이 작품을 건드려요. 건드려가지고 싸우는데 나는 내 작품은 내가 열심히 쓰면 되고 저 작품은 저 작품대로 이렇게 좀 모여야 되는데 세상은 막 폭력이라든가 저 뭐해가지고 어둡고 이 하수구에 물이 철철철철 흘러나가는 게 피가 흘러나가듯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연애시나 쓰고 이렇게 꼭짝이나 하고 그러느냐 우선 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 아픔을 노래하는 가수 같은 그런 글은 못 써요. 왜냐면 지가 쓰지를 못해요. 가슴이 아프고 저 뭐하고. 그래서 저는 밝은 쪽으로 써요. 그리고 이렇게 아픔 쪽으로 해서 세상을 계몽하고 사람들이 주의를 갖다 환기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에는 그 작가의 삶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취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두를 이제 희망을 주는 이거를 뭐야겠구나 써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죠. 곰이 온다고 오거나 말거나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나도 여기가 좋아. 이게 겨울바람이죠. 겨울이에요. 그래서 우중충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봄이 오기 전에 시련이 닥치잖아요. 우리 인생처럼.
그냥 오는 봄은 없어요. 꽃샘 바람이라든가 저 추위가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싹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사람들도 움츠리거나 막 그러죠. 제가 그 공주교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어요. 뭐냐면 교육 받으러도 다니고 뭐 일정 강습 받으러도 다니고 방통대 나왔거든요. 방통대도 나오고 그러라고 거기 가는데 그 교수들 중에서 해마다 이 공책을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은 컴퓨터 있으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그 옛날부터 똑같은 공책에 노래끼리 한 거 그 공책을 그대로 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철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저기 제비 한 마리가 날라왔다고 그래서 봄이 된 게 아닙니다. 제비 한 마리를 보고 외투를 갖다 전당포에다 맡기고서 그 돈으로 술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수년 전에도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육받으러 가도 그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꼭 꽃샘바람만 부르면 그 교수님이 생각나요. 아이고 봄이 왔다고 이 겨울옷을 세탁해서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구나. 시련이 와요. 자 이제 너희들은 가야 해. 겨울에 다시 와. 봄바람이 겨울 크레온들을 밀어냈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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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놀다 갈 거야. 심술을 부리죠. 겨울 크레온들은 버티지 못하고 봄바람이 밀어놨지요. 이제 우리들 세상이다. 연두. 봄 크레온 연두들이 모두 몰려왔어요. 나는 그 연두라는 그 소스 저 파는 저 뭐 있죠? 네. 거기서 이 책을 갖다가 사서 광고용으로 쓰면 좋을 텐데 연락이 안 와요? 들판에 새싹이 올라왔어요. 연두. 이번엔 나무 차례야. 연두 빨리 와. 여기서 연두가 계속 나오죠. 애들한테 그림책에서는 단복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단복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 또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색깔에 대한 것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이 있어야 아이들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신문기사도 리듬이 있어야 사람들이 잘 읽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글을 쓰고서 기사를 써놓고서 계속 소리내서 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은 더더군하지. 푸아 우리가 왔다. 그런데 겨울 크레온이 꽃샘 바람과 함께 같이 나타났어요. 푸아 매서운 바람이 들판을 휘짓고 다녔어요. 꼭 이러죠. 꽃샘 바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는 어째요? 나무가지가 그만 부러져 버렸어요. 엄마야 나 몰라 도망가자. 겨울 크레온들이 꽃샘 바람과 함께 달아났어요. 봄 크레온 연두들이 아직 이 나무를 보지 못했지요. 그 생태공원에 그 저기 놓인 그 느티나무를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부러진 거를 생각한 거예요. 봄크레온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꽃들이 불쌍해. 꽃샘 바람이 지나고 나서는 꽃들도 이렇게 넘어지고 그랬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바깥에서 자기 존재를 저렇게 나타내고 다시 해보자. 연두들이 꽃을 다시 안아주고 묶어주었어요. 제가 쪼개다 이걸 그렸거든요. 그래서 입고 다녔는데 오늘 입고 올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연두들은 점점 더 넓게 반복하고 있죠. 연두 세상을 펼쳐나갔어요. 세상에 모두 연두로 뒤덮였어요. 봄이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거는 바로 그 생태공원의 그 색깔이 변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어울리는 거예요. 똑같이 저기 연두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노랗게 해서 변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붉은 빛이 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많이 보는 것이 글 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 저기 그 꽃잎이 진달래잎이 그 물 따라 이렇게 흐르는 걸 봤기 때문에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아 그때 그 장면을 갖다 그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그 풀만 이렇게 그려서는 아이들 관심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이렇게 알록달록한 꽃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재밌고 좋지.
이 가지는 몸이 아주 차가워. 불쌍해. 그 저기 겨울 바람에 그 겨울이 와서 부러뜨린 가지죠. 우리가 덮어주자. 따뜻하게 안아주자. 나도 연도 이리 모여라. 사랑이죠. 연민이죠. 엄청 시끄러워요. 밤이 되었어요. 아주 시끄러운 밤이었어요. 아이 추워. 아파 저리 비켜와. 아이고 미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까? 시간이 지나고 점점 날이 밝아졌어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연두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됐으니 다시 시끌시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간지러. 그러지 마. 누구야? 누가 간질간질 하는 거야? 싹이 났어. 우리를 간지럽힌 것이 너였구나. 얘들 땀 흘리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그리고 부러진 가지는 이렇게 끌어올리고 잡아당기고 아까 그 저기 사진하고 똑같잖아요. 드디어 진짜 봄이에요. 봄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생각하면서 저기 썼다고 그랬죠. 이야기는 나무 이야기이고 연두 이야기지만 코로나는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도 홍대 주변이나 어디 가서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해서 다 이게 막 퍼지고 있잖아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봄도 혼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와요. 이건 이제 뒤에 쓴 거죠. 봄 크레용 연두들은 함께 힘을 내어 봄을 준비하지요. 하지만 겨울은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코로나도 그럴 거예요. 연두 세상을 만드는 중에도 곳곳에 차가운 바람이 불지요. 연두들은 다 같이 힘내야 연두 봄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안에 봄을 맞이하는 그것도 있고 어려움을 이렇게 여러 힘을 합해서 하면 어려움을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그걸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제가 중요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 주제를 어떤 사람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나는 연두로 한 거는 내 취향이 이게 맞기 때문에 오고 내가 봤던 것을 가지고 끌어왔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자, 이종호 선생님 맨날 술 먹는 거 같지? 맨날 술 먹고 저 언제 글을 쓰나 막 그러는데 이종호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술 안 먹을 때는 어떤 때는 카톡이 새벽 4시에도 와요. 그때 나도 깨어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오늘 시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시를 쓰고 막 그래요. 시 안 쓸 때는 글을 남의 글도 굉장히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밑에 쌓였으니까 저렇게 좋은 시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1년에 한 권씩 이것이 나오는데 엊그제 저기 작업실 가서 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일기를 봤어요. 그 일기 중에 하나가 그 세벗에서 1월달부터 연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원고는 이미 보냈거든요. 그때 사진도 보냈는데 사진을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전에 보냈던 선생님 사진을 지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거를 저기 하나를 더 달래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든지 다시 읽어보니까 내 사진을 지가 다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세벗 그 출판사도 참 그게 열악했던 거지. 지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상상을 했어요. 지가 동화작가의 사진을 먹었으면 얘도 그 귀퉁이 앉아서 글 쓰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했는데 일기가 지금 3박스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데 이것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에서 언젠가 제가 소재가 주제는 똑같은 것이 많다고 했어요. 소재가 남하고 달라야 되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내 보물이다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저기 일기를 보니까 거기서 뭐를 소재를 빼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서부터는 일기를 안 쓰고 이제 그 새 뭐 이런 거 생기잖아요.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동물에 대해서 이저 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환경보호, 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 10권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기 그림책을 글그림을 하고 그럴 때 갑자기 생각해서 그때서부터 뭐 해가지고는 10권 채우기가 어렵죠. 근데 항상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서 쭉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10권이 금방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15권 해도 되겠구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할 때 뭐 집 질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둥 막 그러는데 준비하고 있으면은 글 쓰는데 모든 창작이 마찬가지야. 모든 창작이 준비된 사람한테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있는 거를 이렇게 찍었더니 최근에서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권씩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넘칠 때는 이것이 이런 것이 한 권씩 나오고 위에 있는 조그만 수첩이 또 한 권 있고요. 그래서 앞뒤께는 일정을 쭉 써놓고 여기는 이렇게 좀 뭐하고 그거 그때 내가 팬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었는데 그때 뭔가 보고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럼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메모하시고 언제나 보고 그러세요. 이정로 선생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막 많이 쓰는데 그 어머니한테는 자식들이 이정로 선생님 그 남매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그 양반들이 시를 쓰는 건 아니죠. 엄마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고서 그것이 산으로 나오거나 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런 감성이 있고 이 시를 쓰겠다는 그쪽으로 이렇게 시선이라든가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저는 생활이란 뭐가 다 그 아이들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동화 쓰는 데로 저 뭐 하려고 그래요. 이제 89년에 혼자서 배낭을 짊어지고 그 유럽에 갔는데 저도 술도 좋아하고 이렇게 노는 거 나이트 클럽 같은 데도 좋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런 데 안 가고 아이들이 봐서 굉장히 관심 있을 곳 그런 데만 골라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라 민영관이라든가 또 유명한 그 화가들 그림이라든가 그런 동네만 골로 다니고 그런 걸 갖다 메모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글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작가로서 작가는 타고나나요? 하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타고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바깥에 즐겁고 재밌고 그런 게 많은데도 여기에 앉아있는 그 정열 그것이 곧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고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정열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시선을 갖다가 자기가 써야 되는 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러면은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집중만 해서는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꼭 메모를 좀 하시고 그래야죠. 뉴턴이 누워있다가 사과가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중력의 만유 인력을 여기 법칙을 갖다 적어있죠. 그러면 뉴턴이 가만히 누웠다가 뚝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서 하루아침에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을 때까지 이 사람은 그 물리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뚝 떨어졌을 때 집어먹는 것보다 이게 사과가 하늘로 솟는 것이 아니라 왜 땅으로 떨어질까? 그래가지고 이 여러 그 법칙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썼던 거 뭐 하는 거 자기가 연구한 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법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뉴턴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 것보다 자기는 거인의 어깨에 앉아있는 것 뿐이라고. 그 거인이라는 건 그 선대 그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를 책을 읽고 그분들이 연구한 걸 뒷받침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머리를 딱 내릴 때
이렇게 스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글이 됐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 바탕에서 쫙 있는 것이 있으니까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메모도 해놓고 특히 가장 좋은 것이 남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많이 읽어야 저 공댕이 학교처럼 특이하다. 나도 저렇게 써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어야 공댕이 학교 같은 책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이야기를 써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가끔 이렇게 뭐를 하다 보면 저번에 동물머리 가족이라는 그 심사를 하는데 동물머리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동물머리가 병천이죠. 아우네예요. 이렇게 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가 합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머리 가족 그러니까 그 제목을 보고선 딱 느껴지는 게 벌써 심사위원으로서 두 가정이 결손 가정이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합쳐지는구나 해서 읽어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이제 원고를 심사했는데 나중에 책을 심사할 때 거기도 동물머리 가족이네요. 이쪽은 동물머리 사랑인가였고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봤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똑같이 쓸 수는 없어요. 다만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제 저한테 뭐도 있어요. 한참 IMF 지나고 나서 여자분들이 바깥에서 일하고 남자분들이 실직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가지고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들을 가족도 애들도 창피하게 생각했지만 우리들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바깥에 나면 저기는 부인이 돈 벌고 남자가 장 보러 다니잖아 저기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한 집에서 한 사람만 벌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막 가정주부 역할도 하고 지금은 완전히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거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쓰고 다른 사람도 썼어요. 근데 제목도 똑같은 거예요. 아빠의 현주치마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먼저 썼어.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꿨죠. 그러니까 그 시대 때 그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하다 보면 똑같은 소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생각이 났을 때 계속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미 썼는가 그런 것도 보고 같은 아빠가 가정주부여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찾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시 돌아가듯이 모든 거는 창의성이 좌우하는데 창의성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의 근육을 늘려야 돼요. 생각의 근육이라는 건 그냥 앉아서 멍 때리는 것이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지만 그 멍을 때려가며도 뭔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뭐하고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라 좋고 저거는 좋고 할렐레 해서는 집중이 안 돼서는 자기가 시를 쓴다든가 그림책을 그린다든가 동화를 쓴다든가 거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의성, 집중력 그리고 남다른 애정 그걸 가지고서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저께 누가 얘기했듯이 질문이 없으면 완벽한 강의였구나 그러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 감사합니다.